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밸런싱의 효과가 없을 땐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통계 데이터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림 한번 보시죠. 빨간 선은 주가, 미국의 S&P 500 지수고요. 파란 선은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누적 수익률. 와, 이렇게 보니까 주식이나 국채나 장기적인 수익률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오해를 풀자면 주식은 이거 배당을 포함 안 한 겁니다. 배당을 받은 걸 전부 다 제각제각 다 써버렸다라는 아주 강한 가정을 한 거죠. 옛날 다우지수 배당 수익률 막 6%, 5% 그랬거든요. 그 높았던 배당금을 다 써버린다는 가정은 좀 너무 과하죠. 결국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그 주식의 수익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7% 정도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4% 정도가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다라는 이야기는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석의 편의상, 특히 제가 회사 그만둬가지고 통계 데이터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가 지수만 가지고 계산했다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채권이 되게 좋은 편이고, 또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채권 시장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1960년대 정도, 그죠? 이럴 때는 또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좀 우상향하지만 서로 좋을 때랑 안 좋을 때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분산 투자하기 아주 좋은 짝이다라는 것은 일단 아셨겠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과 채권에 반반 섞어 투자를 하면 섞어지기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처럼 주식과 채권 사이에 그대로 그냥 가운데를 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이 앤 홀드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건 뭐 정말 강한 가정이죠. 187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50불을 채권, 50불을 주식에 투자해놓고 일절 손 안 댄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은 어떠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하면 확실히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보죠. 다음 그림 봐주십시오. 이 바로 뭐냐 하면 리밸런싱 했습니다. 매년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이 조정되잖아요. 그거를 매년 5대5로 다시 맞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이 많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빠져서 6대4가 됐다. 그러면 6이 된 자산에서 10을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4가 된 자산을 사주는, 6대4를 5대5로 맞추는 이런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준 것이 빨간 선입니다. 자, 녹색 선은 바이 앤 홀드. 아까 이야기했죠? 1871년 50불 샀을 때 지금 얼마냐? 예, 73,000불 정도 된다. 오, 굉장하죠? 근데 리밸런싱 했다면 얼마가 되냐 하면 135,000불, 6,000불 정도가 된다. 거의 2배죠. 따라서 리밸런싱은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림을 쭉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리밸런싱 안 한 게 더 수익률 좋았던 시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발견하셨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언제냐? 예, 대공황 때입니다. 이 대공황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식시장이 29, 30, 31, 32, 33, 5년간 90% 빠졌어요. 단 한 해도 반등 못하고요. 이런 시장이 펼쳐지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5년간 90% 빠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 정도 시장이 빠질 때 그걸 주식을 싸게 사겠다고 리밸런싱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망가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리밸런싱 안 하고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결국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어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리밸런싱이 무조건 유리하다. 근데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90% 빠지는 시장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리밸런싱을 했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거나 오히려 바이 앤 홀드보다 못할 수 있다. 왜? 떨어지는 칼날을 매년 리밸런싱해서 계속 잡다가 손가락이 나가니까. 이 비슷한 일들이 1990년 일본에도 있었을 거라는 것 여러분 벌써 짐작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이 모든 자산 배분의 만능은 아닙니다. 그럼 리밸런싱 말고 또 뭘 봐야 되냐? 제가 두 차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상관계수를 가진 자산을 사세요. 두 번째, 수익률이 과거에 좋은
우상향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일수록 리밸런싱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